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겉에서 할튼 거고, 예, 이 사람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심재철, 유기준, 강석호, 윤상현, 심지어 조경태도 최고위원 1등 조경태야. 아니 세상에 당 넘어와가지고요. 예. 얼마나 작업을 잘했으면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당내 서열이 이렇게 되죠. 당 총재, 다음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제1최고위원. 그렇죠. 이 순서대로 가서 이렇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원내대표가 앉고 1등 최고위원이 이쪽에 앉고 그 다음에 2등 최고위원이 그 옆에 앉고 3등 최고위원이 그 옆에 앉고 이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앉는 방식으로. 얘가 최고위원을 하는 건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 그러니까 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재밌게 예를 들어서 라인 맞춰 12월 3일 3선의 강석호 의원, 12월 4일 4선의 의원, 그리고 5선 뭐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국회의장 나가실 분이 지금 원내대표 4선의 유기준, 5선의 심재철 뭐 이러고 나가는 것들 보면 윤상현이 3선이 돼서 꺾이긴 했는데 3, 4, 5일에 걸쳐서 4명의 후보가 나왔고 조경태까지 나오겠다 하게 되면 이 당이 진짜로 콩가루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이렇게 후보가 많은데 지금 해야 되는 건 넉 달 임기예요. 넉 달 임기. 이들 모두 다 총선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한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선 뭐 5선까지 나온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황교안이 분명히 내걸, 당 쇄신, 공천 학살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숙청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자리를 꾹 쥐고 있어야 된다. 딱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멍청한 거죠. 근데 원내대표라도 목을 칠 수 있다는 게 요번에 이미 보여준 건데 당연하죠. 거기다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갖다 앉힌 것도 전 이해가 안 가고 MBC 앵커 하던 사람을 그것도 원외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변인으로 갖다 앉히고 이러고 얘기했던 거는 기존에 하던 그 밥에 그 나물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3선, 4선, 5선 돼 있는 사람이 3선에 강석호 나올 때만 해도 좀 괜찮았다면 5선에 지금 조경태 얘기까지 나면 조경태가 민주당에서 건너간 인물이잖아요. 웬만하면 당에 중책을 안 맡기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집안이에요. 역발상으로 조경태한테 맡길 수도 있죠. 협상에서 뭐라도 하나 따오는 걸 보여봐라. 조경태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정말 나경원보다 더 할걸요. 차라리 나경원 데리고 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김세연은 어떤 의도가 있었건 간에 자기 당을 위한 일종의 자기 희생이잖아요. 출마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건 간에. 근데 그렇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뭔가를 선언을 했을 때 이걸 받들어 가지고 당이 일사불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래서 뭐 불출마할 사람들은 불출마하고 최소한 동조가 서너 명은 생겨나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당이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발도 좀 무마시킬 수 있고. 근데 그 김세현 그 카드를 황교안이 예를 들어서 저한당 해체하라, 뭐 황교안 물러가라 그러면 김세현 입장에서 그걸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던진 워딩은 아니고요. 그렇게 세게 던졌을 때 황교안이 무난하게 그걸 수용하면서 김세현을 자기 무기로 써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당의 흐름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김세현과 나경원을 잘라내기 위한 도구로 갑자기 자기가 임명한 박맹우가 사표를 다 받아오는 이 기현상을 만들었잖아요. 오리엔됐던 게 박맹우예요. 박맹우는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러니까 황교안이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지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고 당의 중진이란 자들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이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드는 이 현상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김세현이 던졌을 때 사실은 저는 박지원의 움직임을 보고 이 양반 되게 빠르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던 게 김세현이 했던 게 흔히 말하는 리더 본능입니다.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라도 난 리딩 욕심은 없지만 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 우리 당이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불사조가 돼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김세현의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서너 명은 되게 되면 그게 김세현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 옆에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야당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내놓고 한 게 이제 부산시장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폄하를 한 게 있었죠. 던지는 순간만큼은 그 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자한당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거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통은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중진은 이라면서 서너 명 정도가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코가 석자라 나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공조가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 몇 년 놀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안 되면 대선 일세까지 3년을 놀아야 돼요. 3년 놀면 대부분 망가지거든요. 이름도 안 나고 지역에서 뭐 해봤자니까 겁내고 있는데 김세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황교안이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저 쇼를 하게 되면 컨벤션 효과는 사실 이렇게 발표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다음 월요일에 발표될 것들 지지율 보시면 알 텐데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정치 산전수전 다 겪은 선거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그러나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당대표가 있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무감각 제로인 의전만 밝히는. 그래서 지금 지역구를 나가야 되나 비례대표를 나가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있는 자기 코가 석자인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이겨요? 이 구조인데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현을 잘 활용하면서 이게 적절하게 줬다 폈다 해야 되거든. 근데 직접 자기한테 들어온 그 김세현의 센 메시지만 받고 반응하는 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속 좁은 사람 없는 거고 지금 저도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남들 말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수염 기른 것만 봐도 아, 알아요. 그것도 진짜 아유 나 진짜 아유, 유치하죠. 진짜 유치뽕도 이런 유치뽕이 어디? 면도했던 거에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수염이 있다는 게 합성되니까 길러봐 하고 있는데 정말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단식하면서 수염은 깎는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얘기네. 돼서 그랬더니 이제는 초췌해진 모습을 연출하려고 수염을 기른 거잖아요. 수염 길러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제일 그 짜증나는 스타일이 그 직원 게시판에서 내 욕 올라오는지 검사하고 있는 그런 상사잖아요. 근데 딱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야. 그래놓고서는 딱 누군가가 익명으로 욕하면 이 새끼 누구야 색출해. 색출했는데 그 지시 내려고 보니까 그 직원 지난주에 퇴사했는데요. 나가기 직전에 써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 뭐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 새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뭐 아니야. 이 새끼랑 친하고 지냈던 너 없어? 뭐 이러면서 끝까지 뒷고추를 부릴. 욕 좀 하지 마. 우리 채널 위험해 지금.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저번에 그게 왜 이러는지 현상 알았어. 증오와 혐오의 표현 이런 건데 제가 했던 고추장 발언이 아니었더만.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 특정적으로 이렇게 혐오해서 선동해가지고 뭐 하지 해버리자, 뭐 하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유튜브가 심하게 다루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때 천막을 어떻게 하자 이런 표현을 일부 출연자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혐오 증오의 표현이 돼가지고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가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촛불 집회 나갑시다. 이것도 안 되는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거 말고 특정 대상을 뭐 이렇게 없애자라든지 뭐 폭력을 선동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AI가 알아듣고 아예 방송 중간에 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방을 없애버리기도 하는구나. 그거 당해보시면 방이 얼마나 없어졌어. 황당한 줄 아세요? 자 계속하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럴 수 있다. 유튜브에서 방이 생방송에 폭파되듯이. 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변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은 리더라는 게 상대편에 있어도 저 사람을 믿고 가면 뭐 보상도 받고 공천도 받고 우리가 흥할 수 있어라는 그 확신이 생긴다면 모를까. 리더가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런 데다가 정무 감각도 없고 미래를 보는 해안도 없어. 그 상황에서 들어가면 저거 망한다 생각하면요. 오히려 총선을 한 번 굶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자유한국당 내가 봤을 때는요. 총선 망하면 황교안 즉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날아가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포용하자고 가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대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추대를 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고생하셨는데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 때부터 내려온 그 흐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적을 사방에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선거가 지잖아. 제일 먼저 나경원이 동뜨겠죠. 황교안 사퇴하라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교안은 4월 16일 내년도 오후 2시쯤에 사퇴합니다. 이유는 너무 뻔한 게 아니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원칙적이라면
책임을 지고 선대본부장으로 있어 당대표에 내려놓겠습니다는 거 원래 새벽 1시쯤 발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황교안은 가만 보면 모든 의전 행사가 다 오후 2시. 그리고 그나마 2시 정시하지도 않아요. 이러저런 핑계로 3시쯤에 밀리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내내 나경원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넉 달만 참고 절치부심하다 보면 다시 내 세상에 온다. 이러고 있을 것이고 나경원으로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의 목이 날아갈 때까지 당내를 추스리고 있으면 되니까 괜히 민주당에도 얼쩍거려보고 주목받을 수 있는 걸 해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자기 나경원 수설을 원내대표를 김성수 TV에 섭외를 해도 되겠네. 그런 거 되게 그 좋아하시겠다. 보좌관에서 욕 먹고 나서 어디다 대고 섭외하냐 그럴걸. 그쪽 밑에 전투력은 아니 우리 정말 아버지 보통 아니- 제자 아니십니까? 아버지를 함께 그러네. 사제간의 대화에 학연 갔고 여기 있네. 그래. 지연이 있잖아. 학연과 혈연을 모두 동원해서 해. 그래서 내가 먼저 섭외해야겠다. 우리 나경원 TV잖아. 저야말로 그리고 내가 나주 출신이잖아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저는 원내대표 내려오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나? 제 조회수의 거의 진짜? 80%를 나경원 대표가 만들어 주셨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4기 가운데 누가 4명 중에 누가 될까에 따라서 채널의 운명이 달라지고 지금 민주진보 유튜브가요. 지금 구독자나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왜냐하면 지분이 한 40%가 나경원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제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가 그걸 없는 거야. 공중파가 가져갔어. 스트레이트 저는 같은 데가. 나경원에 대해서 그렇게 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군요. 그렇군. 예. 이런 또 아이씨. 그때 발빠르게 이슈를 쫓아가지 않았던 뚝심이 참. 뒤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또 해. 저 정도 뻔뻔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지만.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꼰대 정당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 치고 받고 올라오는 걸 못 받아들여요. 예. 꼰대들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강자에게 엄청 약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교안이 에휴 뭐 정치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뭐 대충 우리가 요리 잘해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지 사장처럼. 근데 그렇죠. 황교안도 사람이고 자기도 자기 스펙이 있고 명색이 대통령 권한대행 저기 명패까지 판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니들한테 안 꿀리게 하는 나름대로 그 피해의식도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황교안은 지금 아주 최측근들 아니면 심지어 박완수라고 하는 초선을 사무총장 임명할 정도면 중진들은 상당히 많이 학살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쥐락펴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만 나가면 안 되고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건 품어 안고 다음에 이 쳐낼 건 쳐내야 되는데 황교안은 내 느낌에는 자기 지지하는 소수 그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뭐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처음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세야 될 때 세지 못하고 좀 부드러워야 될 때 부드럽지 못해서 약간 반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김태형 있어요. 같은 경우가 나도 나경원 안 좋아하지만이라고 얘기했던 건 황교안에게 뭔가를 던지는 건데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갖다 놨던 건 초선 위 다 잘릴 각오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친해서 누구 봐줘야 되거나 이런 거 저런 거 할 게 없는 의원을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사정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대변인이 나와 있으면 황교안이 얘기하는 대로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식에 대응하는 여의도 연구원은 완전히 무슨 교수가 들어가게 되면 예. 당이긴 한데 원외가 원내에 있는 사람을 압박하면서 진짜 말대로 50%를 쳐내고 딴 사람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래봤자 쓰레기통에 쭉쟁이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끌고 나가려는 황교안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원내대표의 5선, 4선, 3선이 나오는 거는 이건 원내대표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딜해야 되는데 사실 귀찮아요. 티도 안 나고 욕먹기 딱 좋죠 요즘 같은 상황에. 근데 공천권을 절실함을 표현된 건 심재철 같고요. 나머지 유기준 같은 경우는 그냥 친박의 부활로 당신 한번 해보셔요 이런 쪽인 것 같고 강석호가 움직이는 게 어떨지가 저는 걱정인데 여기에 변수 하나가 윤상현이에요. 윤상현은 굉장히 유보적으로 나경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일본과 난리 쳤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외통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윤상현의 유연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뻔뻔하기로 따지면 나경원 못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강석호와 윤상현의 그 이 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강석호라고 하는 쪽은 비박에서 목숨 걸고 밀겠고 그리고 비박에서 칼 갈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강석호 쪽으로 직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친박들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다면 강석호 의원 쪽으로 몰릴 텐데 저는 제 느낌이 제일 안 좋은 게 윤상현이 되면 제일 골치 아파질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윤상현이 될 것 같아요. 윤상현 쪽은 사실은 지금 현재 당을 아무리 황교안이 장악했다 그래도 실제로는 친박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윤상현은.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상현은 자생력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러니까 번호를 몇 번 달아도 얘는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되면 제일 황교안으로서는 골치 아픈데 황교안하고 당내에서는 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자기가 당을 쥐겠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김세현을 불러들이고 뭐 이런 거 할 정도의 그릇은 되죠. 그 지금 좀 제일 찝찝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그 찝찝함의 근원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형님도 또 보완을 해주세요. 윤상현이 원내대표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박근혜가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뒤에서 윤상현에게 가서 원내대표를 갖다가 해라라고 종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상현이 나중에 뒤늦게 뛰어들었을 때 그때 느낌이 다 뜨아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 독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윤상현에게 메시지가 오거나 독대 비슷하게 한번 간다고 하게 되면 끝. 그야말로 부활. 그러면은 그렇죠. 선거는 끝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번 주말에 일어나느냐 마느냐인데 사실 주말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이 4명의 메시지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강석호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냐. 타협을 하던 조율을 하던 아예 빠져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별거 아니다. 이거는 황교안을 꾸짖는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윤상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황교안하고 충분히 이미 의사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뭘 해도 우리가 민주당에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를 보좌하는 원내대표가 되면 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윤상현이 나온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뒤에서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박근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굉장히 좀 껄쩍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조경태와 주호영까지 같이 나와서 난타전에 대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조경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하지. 전 윤상현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윤상현이 어떤 의도로 누구의 그 사주를 받고까지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박근혜 성정이나 스타일상 자기 실제로 이용해 먹은 놈들에 대해서는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윤상현은 예를 들면은 지금 몇 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상임위원장 하면은 단물 다 빨아먹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다시 원내대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자체도 못마땅해 할 것 같고, 아까 말한 조경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심재철이나 유기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심재철 끌고 가긴 힘들고 강석호는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부지를 유기준이 원래 되는 그림이면 유기준이 그나마 좀 괜찮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강석호나 이런 쪽에 나갔을 때 윤상현의 포커스를 맞춘 거고 만약에 윤상현이 나가서 유기준이나 이런 쪽들하고 같이 먹어버린다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우리 쪽에서는 유기준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딱히 할 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기준 쪽이면은 원만하죠. 뭔가 해낸 사람이 없고 크게 나서서 행동하는 리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바지로 그냥 있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그 사상 최초의 투바지 대화도 잘 될 거예요. 유기준 정도라면. 대화는 되죠. 네. 결론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일단 앉아는 있을 거야. 예. 웃어가면서. 여기 보니까 사실상 다크호스가 있어요. 아직 안 드러났는데 초재선들이 이제 자신들도 원내대표의 재선 정도 하나 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왜? 그건 아마 재선 중에 누가 나올까? 모르긴 해도 내가 봤을 땐 그건 황교안이 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사무총장을 초선으로 앉혀놨잖아. 보통 3선 이상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한 재선쯤 하고 좀 뭔가 그러니까 3선쯤 하면요.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는 돼. TV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게 왜 나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도요.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는 국회의원이 꽤 있어.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길래 저렇게 존재감이 없지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사람 중 하나를 황교안이 밀지 않을까. 그럼 중간에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황교안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사퇴를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서로 마지막에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어떻든 황교안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강석호 의원을 만났다고
지금 막 속보를 알려주셨어요. 만나서 뭔가를 해보겠다. 비박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거나 내지는 끌고 간다 하는데 지금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책사가 정광훈으로 앉혀져 있는 사람이 황교안인데 누구랑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강석호 이분도 뭐 저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 아니야? 장로쯤 되시죠. 연세를 아 봤을 그렇구나. 기독교 연대가 있구나. 야. 그러지 야. 말고요. 원내대표를 원칙대로 경선을 하겠다. 근데 강석호를 만났다. 이제 연이어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저 전광훈을 영입하는 것이 최고의 쇄신 아닙니까? 알렉스의 정광훈. 고모부래네. 어. 응? 알렉스 그 클래식화이의 알렉스 고모부래. 야. 작은 아버지가 배우였던 고 신성일 씨고. 예, 그걸로 유명했죠. 예. 어맹란 신성이라고 예. 조카로. 아, 그쪽 계열이시구나. 예. 생긴 게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좀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양반 서글서글하고 자한당 의원 같지 않아서 좋긴 한데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각을 세운다 그러면 골치 아픈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뜻이 안 맞을 테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누가 되던 자한당은 이제 그 나경원이 오히려 있었을 때 그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력은 없이 앉아는 있는데 되는 건 없고 그러면서 의원들 보기엔 골치 아플 텐데 황교안의 리더십 없음이 또 드러나게 되겠죠. 아니 강석호 원내대표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아까 여러모로 저쪽이 윤상현만 안 주면 저쪽이 정상화돼가는 꼴을 우리가 못 보지.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재철, 윤상현, 심재철, 윤상현, 심재철 나가면 자기가 당 대표처럼 굴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 이미지 좋은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나마 김세현이 지르고 나니까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원내대표를 한다는 이런 관점이란 모를까.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중도 이상 잡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황교안이 지금 강력한 투쟁력 가진 분 기대한다는 말은 나경원 같은 사람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욕 그게 대신 먹어줄 사람, 욕바지가 필요해. 그런데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지지층을 공고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강석호 말처럼 필리버스터 선택은 잘못된 거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럼요. 선거가 코앞에다가 왔는데 고립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까 말한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게 어쨌게 하나는 주고 하나를 취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우리가 다 심재철의 이렇게 하면 안 원내대표 되는 거잖아. 되고 아니 우리는 하여튼 좋잖아. 심재철의 원내대표 되고 원내 대변인을 이은재 안 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참 좋잖아. 해피할 그 텐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희대의 그 뻘짓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유승민의 민낯도 다 드러나고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이제 좋아요, 앞으로는 그 이제. 심플한 상황을 즐기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힌 추천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방금. 누구? 이은재 씨. 이은재 재선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쇄신이잖아. 쇄신. 야, 미치겠다. 자, 알겠어요. 마음께 알겠어요. 운명을.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막 쫓겨. 뭔가 계속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은 어쨌건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성동일 70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예, 국회와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도 바뀌어 있을 거고. 네. 그때 또 그 이야기 하시고, 정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근데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네. 뭐 골든 크로스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폭망각이다 보니까 요즘 그나마 화병이 치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 하나는 진짜 좀 확실하게 북미만 좀 어떻게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거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아멘. 자, 성동일 70번째 방송 성동일 거의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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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